안녕하세요. 비머팀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21년식 엑스포 모델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출고 진행을 도와드릴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궁금하셨던 부분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모델 트렁크는 엠블렘 위쪽 BMW의 M자를 꾹 눌러주시게 되면 오픈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트렁크 오픈 버튼이 아닌 차량의 키나 킥 모션을 통해서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키를 통해서 여는 부분을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키에 보이시는 세 번째 버튼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트렁크 문을 열고 다시 꾹 눌러주시게 되면 트렁크 문을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킥모션 부분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우선은 트렁크에 있는 엠블렘 부분 라인에 맞춰서 키킹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범퍼 하단 부분에 발을 빠르게 넣었다가 빼주셔야 합니다. 전동 트렁크에는 두 가지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왼쪽 버튼은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고, 오른쪽 자물쇠 버튼은 트렁크 문을 닫은 후에 차 문까지 다 잠그는 버튼입니다. 트렁크 안쪽에는 뒷좌석을 폴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버튼입니다. 당겨주시게 되면은 뒷좌석을 폴딩해서 추가적인 적재 공간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유구는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만 열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9시 방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뚜껑이 열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블루 디젤 부분, 주입구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오픈 방법은 둘 다 동일하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되면은 열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딱 소리가 났을 때 열린 부분이고, 주유가 맞춰지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닫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블루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상에 부족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점등이 되오니 부족 메시지가 점등이 되셨을 때 주입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BMW 차량에 보시게 되면 컴포트 액세스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 부분에 삼선 라인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게 되면 키를 외부에 소지하신 상태에서 따로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 없이 차문을 열고 닫는 부분이 다 가능합니다. 방금은 잠긴 부분이고요. 손을 넣어주시게 되면 차문이 자동으로 열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에 있는 버튼들을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위쪽에서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먼저 차문을 여는 버튼, 차문을 잠그는 버튼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음 셋 1,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운전석 쪽
메모리 시트 부분을 세팅하는 버튼들입니다. 운전석 암레스트 쪽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제일 아래쪽 부분, 다른 도어에서 윈도우를 컨트롤하지 못하게끔 하는 버튼이고요. 뒤쪽, 앞쪽 부분, 윈도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동그라미 버튼 이용해서는 사이드미러 각도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왼쪽 골, 오른쪽 골 병행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폴딩 부분은 이쪽에 있는 버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트렁크가 열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쭉 당기고 계시면은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닫으실 때에는 차량 안에 키가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량 시트 버튼은 3가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가지 각도를 조정하는 버튼, 차량 높낮이 부분과 앞뒤 부분, 허벅지 부분 높낮이를 조정해주는 버튼이고요. 추가적으로 등 부분에 요추 부분을 지지해주는 럼버 서포트입니다. 시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록해졌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허벅지 하단 부분을 잡아줄 수 있는 허벅지 받침대 부분을 수동으로 슬라이드해서 맞춰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조작 방법은 수동 부분으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부에 갈고리 부분을 당겨서 락킹을 해제해 주신 후에 수동으로 위치 부분을 맞춘 후에 락킹 부분을 다시 걸어주시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조작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 그 다음에 라이트 조작부들, 롤링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화면 밝기, 그 다음에 주차등이 있는데요. 후방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개가 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켜놓고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뒤에서 따라오는 운전자에게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큰 방해를 주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진짜 실제 안개 상황에서만 꼭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돌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왼쪽 버튼 이제 라이트를 끄는 버튼이고요. 차폭등 부분이 켜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으로 라이트를 조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조등까지 다 켜는 버튼입니다. 맨 오른쪽 부분은 주차등입니다. 주차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크게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실제 이제 외국에서는 대각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 자신의 차량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차등을 켜 놓는다고 합니다. 롤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밝기 부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내 밝기 부분을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특히 야간 주행하실 때 너무 디스플레이 화면이 밝게 되어 있는 경우에 롤링을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어둡게, 올리시게 되면 더 밝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주로 반절 주행 관여하는 버튼들인데요. 아래쪽 3가지 버튼 보시게 되면 차선 유지, 정속 주행 장치, 차간 간격을 통해서 반절 주행 부분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로 올리게 되면 플러스, 밑으로 내리게 되면 마이너스 부분으로 속도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 칸, 2칸씩 아래로도 한 칸, 2칸 옮겨지는 부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살짝 올리시게 되면 1단위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2칸 단위로 올리시게 되면 10단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줌이랑 캔슬 버튼 통해서 레줌은 다시 되돌리는 기능, 캔슬은 취소하는 기능이고요. 리미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제한 속도를
예를 들어서 30km로 맞추게 되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최대 시속을 넘어가지 않게끔 차량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쪽 버튼에는 미디어 관련한 버튼들입니다. 통화하기 버튼, 목록 버튼, 그다음에 음성 인식 버튼, 트랙을 다음 트랙으로 이전 트랙으로 넘기는 버튼들과 함께 롤링 부분 통해서 현재 원하는 트랙이나 주파수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 부분에 대해서 볼륨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스티어링 휠 가운데 부분에는 핸들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편을 보시게 되면 방향지 시등과 오토 상향등 그리고 계기판 안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BC 버튼이 확인이 되는데요.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 아래로 살짝 옮겨주시게 되면 3번 깜빡이게 되고요. 위로 살짝 올려주시게 되면 우측으로 3번 깜빡이게 됩니다. 아래로 꾹 눌러주시게 되거나 위로 꾹 올려주시게 되면은 방향 전환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요. BC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화면에 있는 정보들을 변경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A 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토 상향등 부분인데요. 차선 반대편 부분에 차량이 오지 않게 됐을 때 자동으로 상향등으로 조정을 해주었다가 반대편에 차량이 오게 되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와이퍼 조작부가 있습니다. 아래로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와이퍼를 한번 왔다 갔다 하게끔 하는 버튼이고요. 한 칸 위로 올리시게 되면은 오토 부분에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어서 불이 안 들어오는데 오토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무적 센서를 통해서 비 내리는 양과 차량 달리는 속도에 비례해서 와이퍼 부분 속도를 조작을 하고요.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이 부분을 플러스 부분으로 올리시게 되면은 빨리 감는 부분, 너무 빨라서 아래로 속도를 내리시게 되면은 속도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칸 윗단은 1단, 최대 2단까지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시게 되면은 워셔액 부분을, 앞쪽 워셔액 부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패들 시프트입니다. 패들 시프트는 스티어링 휠 뒤쪽에 보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고객님께서 직접 변속 부분을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속 타이밍을 고객님께서 제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계기판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M1이라는 숫자로 변경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이 플러스를 누르면 숫자가 올라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숫자가 내려갑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스포티한 주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속 모드 부분 3가지 부분을 컨트롤을 해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BMW 기어 노브는 전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드라이브가 들어가고요. 위로 밀어주시게 되면 후진 부분으로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킹 부분은 P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드라이브 상태에서도 바로 파킹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겨주시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오토홀드 기능이 되어 있는데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더라도 차량이 굴러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3가지 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에 대해서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 파노라마 뷰,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버튼입니다. 차량의 메인 디스플레이인 센트럴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주로 이제 확인을 하실 항목은 보통 이제 BSI라고 해서 소모품 부분에 대한 교환 항목들이나 아니면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디스플레이 화면 자체를 터치가 다 가능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드라이브 콘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컨트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엔진 오일, 브레이크 앱, 정기 점검 등 해가지고 차량 부분의 BSI 항목에 대해서 경고등이 점등이 됐을 때 무상으로 BMW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공기압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거나 공기압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가 차량에 표시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특히 실내 조명 부분 대해서 많이 컨트롤을 하실 거예요.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의 색상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흰색이랑 색상 부분을 조금 섞어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11가지 색상을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부분은 BMW 자체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드라이브 콘솔 위에 글씨를 쓰듯 글자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직접 원하시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위치 설정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 안내상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붉은색, 초록색 부분 표시되는 부분은 T맵에서 실시간으로 주행 상황을 판단을 해서 고객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디어 부분 들어가시게 되면 라디오 부분 주파수를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모바일 기기 연동을 통해서 핸드폰, 블루투스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핸드폰과 차량을 연동을 해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처음 구매하시게 되면 일반 설정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날짜와 단위 설정인데요. 우선 시간 날짜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베를린 부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래쪽에 있는 도쿄, 서울시 부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단위에서는 리터 퍼 100km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킬로미터 퍼 리터로 바꾸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비 부분을 보시기가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하단부에는 이제 공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 버튼들을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바람을 켜는 버튼은 쿨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되고요. 끄는 부분은 오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토 버튼을 눌러주셔도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 보실 수가 있고요. 오토를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은 방향 부분을 설정을 하면서 온도 부분을 따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싱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양쪽 온도를 동시에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고 나눠서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열선 부분, 그리고 통풍 시트 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은 성에가 꼈을 때 빠른 속도로 없애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부 순환 버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맥스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버튼은 뒤에 유리 부분에 열선을 활성화를 해서 유리에 이제 성에가 꼈을 때 빠른 시간에 없앨 수 있게 하는 버튼입니다. 차량의 즐겨찾기 버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위치해 있는 즐겨찾기 버튼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주파수를 설정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자유롭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압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1번 부분을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공기압 점검 부분에 대해서 세팅이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디어 상태에서 공기압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1번 부분을 누르시게 됐을 때 화면 부분이 바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완벽하게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번 부분, 7번 부분 길게 눌러주시게 되면 즐겨찾기 초기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세팅값이 해제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루프 쪽 조작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버튼들은 라이트 관련한 버튼입니다. 왼쪽, 오른쪽 전체 부분 더 밝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은 썬루프를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가운데 볼록한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틸팅 부분이 가능하고요. 썬루프를 여는 부분은 안쪽에 손가락을 넣으신 다음에 안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닫는 부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에 오토 처리를 하시고 싶으시면 안쪽으로 깊숙이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열고 닫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안쪽에 SOS 버튼은 BMW 이머전시 콜을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차량 뒤쪽 도어에는 차일드락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일드락 버튼을 위쪽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활성화가 되는데요.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안쪽에서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은 폴딩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X4 모델은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X3만큼 11도 각도로 조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에 조금이나마 더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는 아이소픽스를 활용해서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1년 X4 모델의 출고 설명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추가적인 문의사항 부분은 하단 댓글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머팀 이현석이었습니다.